어느 때보다 분주한 농촌의 3월. 강원도 동해에 사는 한 남성도 일손을 보태려 처가가 있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퇴비를 뿌리고 지친 남성. 우물을 찾아가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요. 그런데 왜인지 시원치 않은 물줄기, 바가지를 자세히 보니까 웬 머리카락까지 떠 있습니다. 이 우물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뚜껑을 열어본 남성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긴 머리, 나체의 여성이 그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우물 속 여인, 학습지 교사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진짜 저희가 말로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에서 물이 이렇게 시원하게 안 나와서 뭐야 하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봤더니 거기서 긴 머리에 여성 시신이 있었다. 약간 공포영화 한 장면 같은데 자 일단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게 2006년 3월 14일이었는데요. 3월 중순이다 보니까 농촌은 한창 바쁠 시기입니다. 이 농번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강원도 동해시의 한 마을에서 이 이웃마을 남성도 처가댁인 이 마을에 퇴비 살포를 도와주러 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아가게 됐는데요. 이 우물이 수도꼭지가 달려있는 형태고 우물 자체는 뚜껑이 덮여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를 열어도 뭔가 막힌 듯이 물이 쫄쫄 이렇게 나오고 또 사람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게 섞여 나왔던 겁니다. 이 때문에 이 우물의 뚜껑을 열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하얀 시신이 나체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키가 150cm가량 이렇게 굉장히 체구도 작아서 처음에는 이 발견자가 인형이라고 착각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동네 이장한테 우물에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알렸고 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저 숨진 여성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까? 네, 저 우물이 이제 이 마을에서 많이 안 쓰이는 우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 물을 먹으면 뭐 알턴병도 낫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명물입니다. 그리고 인근 식당에서 식수로까지 사용하던 그런 지금 우물이에요. 저기군요. 그러니까 이게 마을 분들의 충격도 훨씬 더 컸었는데 이제 이 여성을 보니까 이미 실종 신고가 돼 있었던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지금 이 시신이 발견된 게 2006년 3월 14일인데 이 여성이 3월 8일 밤 9시 30분 이후에 연락이 끊겼는데요. 일단 여성의 직업은 26살 학습지 교사였습니다. 이제 다음 날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그 다음 날 9일 실종 신고가 된 상태였는데 그로부터 5일 뒤에 이렇게 시신으로 발견된 겁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우물에 빠진 채로 발견됐으면 익사를 했던 건가요? 우물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그 위로 올라와 있는 60cm, 70cm 콘크리트가 있잖아요. 거기만 물 깊이가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얕은 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빠져서 익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목 부분이 졸려서 질식사 당한 겁니다. 이게 약간의 신체 손상이 있긴 하지만 성폭행 흔적은 없었다라고 하고요. 물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사망 추정 시간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부검 결과 위에서 키위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학습지 교사라고 했는데 가정 방문했던 집에서 대접을 했던 건데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건 학습지 교사 선생님 일을 마치고 나오다가 한 6, 7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 희생을 당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학습지 교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렇게 일을 했던 건데 그러면은 이 시신이 발견된 그 마을도 그러면 이 피해자가 방문했던 지역이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 피해자가 이제 학습지 교사니까 여러 군데를 쭉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식인데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 동해시에 있는 한 아파트였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바로 이 피해자가 원래 거주하고 있는 집하고 한 2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집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짚고 난 뒤에 집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평소에 외박도 하지 않고 오직 차를 타고 집하고 그 직장만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성실한 그런 분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그렇게 보니까 해당되는 그 아파트 인근에서 그쪽에서 나오면서 납치를 당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중을 높게 두고 있고요. 이 발견된 이 범죄 현장, 아까 그 우물이 있던 그 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해당되는 아파트에서부터 북쪽으로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인데 그런데 이제 막상 이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그 빨간 그 승용차, 그 승용차는 완전히 전혀 엉뚱한 곳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것을 범인이 몰고 거기에다가 유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범인이 손을 썼군요. 예? 네, 그래서 어. 사건 당일에 이 동선을 추정이나마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건데요. 잠시 뒤에 이제 CG가 나갈 건데 보시면서 설명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여성이 동해시 부곡동의 아파트에서 마지막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에 타려던 여성을 아마 범인이 납치를 했을 거고요.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폭행 시도도 있었던 거고요. 이후에 북쪽으로 이 피해자의 차를 직접 몰고 이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 마을의 우물가에 시신을 유기하고 다시 부곡동을 지나쳐서 남쪽으로 4km 지점 동해체육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체육관 주차장 옆에 수도가가 있는데요. 여기에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차를 감식을 해보니까요. 차를 뒤진 흔적이 좀 나왔고 예. 또 뒷좌석에서는 피해자의 옷가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범인의 지문이라든지 머리카락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수도가였잖아요. 물을 묻혀서 걸레질을 했던 겁니다. 그 내부를 말끔하게 닦아내서 아무 흔적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수님.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우물에다가 시신을 유기했다. 이거 뭐 과시욕이 있는 걸까요? 뭘까요? 일단 이제 이 그 시신을 바로 사람들이 심지어는 식수로 사용을 하는 데까지 거기다 넣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시신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오히려 이런 그 소문 때문에 그쪽에 있는 동네가 흉흉하고 사람들이 공포라든가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는 뭐 지나가면서 또는 어떤 보도를 통해서 그걸 듣고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그 종류의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이 사체 발견 전에 혹시라도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물을 마신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아, 백 변호사님.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어떤 단서가 나왔습니까, 당시에? 안타깝게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서가 나오지 않았던 건데요. 일단은 뭐 주변 인물, 마을 주민, 그다음에 뭐 동종 전과자 전부 조사했습니다만 범인으로 볼 만한 사람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까 이 기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고 또 시신에서도 정확한 증거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았고요. 또 마을 인근에는 산불 감시용 CCTV 딱 2대만 있었는데 일단 뭐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는 가해자가 몰고 움직였겠습니다만 그 차가 움직이는 뭐 우물 쪽으로 가는 모습 정도만 찍혔는데 뭐 밤이기도 하고 화질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예. 이 CCTV 영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닌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밤 늦은 시간이었고 목격자도 없고요. 그리고 휴대전화는 발견이 이제 결국 되진 않았었는데 사망 시점 이후에 한동안 다른 지역에서 사용이 됐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 가해자가 그러니까 수사의 혼선을 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지점에서 이제 수요폰을 좀 켰던 것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었고 증거는 정확한 증거는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아니, 이게 미제 뭐 상당히 지금까지 얘기 들었던 걸 보면 종합해 보면 용의주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교수님께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게요. 자, 양 변호사님. 그럼 그대로 그냥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다른 범죄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하고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동해시 부근 아파트 부근 주차장에서 어떤 40대 여성이 차를 타려고 하는데 남성이 그냥 밀고 들어와서 힘으로 제압을 하고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던 사건이었고요. 목을 또 졸랐어요.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예. 목을 졸라서 근데 이렇게 반항하니까 목을 졸랐는데 축 늘어지니까 사망한 걸로 아마 판단을 한 것인지 그냥 버려진 채로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40대 여성은 이게 뭐 목숨을 건지긴 했습니다만 뭐 워낙 어둡고 그 경황에서 얼굴을 제대로 봤겠습니까? 예, 예. 얼굴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 40대 여성으로부터 빼앗은 차를 가지고 사라진 게 그 학습지 교사가 발견됐던 우물 있죠. 예. 그 우물이 있는 마을 쪽으로 갔습니다. 이거 거의 연쇄 살인이 될 뻔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데 그 두 번째 사건만 해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3주쯤 뒤에 또 유사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6월 23일 저녁이었습니다. 이번 세 번째 피해 여성은 남편이랑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차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통화를 하겠다면서 혼자 차에 남아 있었고 남편이 먼저 집으로 올라갔는데 그 틈에 누군가 차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여성을 제압했고 납치를 시도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요, 이 여성이 소리를 계속 질러서
들어서 결국 이 남성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 또 당시에 목격자도 있었는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군인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군인이 이 도와달라 이런 소리를 듣고 쫓아 내려와서 이 사람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이미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잡지는 못했고요. 앞에 두 사건에서는 어떤 단서도 남지 않았는데 이번 범행에서는 이 차 룸미러에서 머리카락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피해자 것도 아니고 주변 인물 것도 아니어서 범인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네네. 이 주변인이라든지 인근의 동종 전과자라든지 아니면 강력범의 것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인 것인지조차 지금까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두 건의 미수 사건과 이 우물 살인 사건 아무래도 비슷하단 말이죠. 동일범. 그러니까 사실 동일범이라고 볼만할 여러 가지 그 유사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범행을 시도했던 시간이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였고요. 예. 그리고 납치 장소가 동해시 부곡동인데 세 사건 납치 장소 모두 반경 150m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저곳이 범행을 하기 굉장히 용이하다고 판단했던 장소가 아닐까, 특정한 자기가 장소가 잘 아닐까. 아는 곳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부 세 여성 다 빨간 승용차를 타던 여성이었고, 아하. 그리고 체구가 전부 다 한 150c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체구가 작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미리 피해 대상을 물색했을 가능성도 분명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통 저런 이제 성폭행이나 뭐 유사한 걸 시도할 때 흉기를 휴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흉기 없이 완력으로만 여성을 제압하고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동일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2006년 사건이다 보니까 요즘처럼 CCTV가 곳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원통합니다, 진짜. 요즘 같으면 잡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조금 전에 얘기 나왔는데 지금 다짜고짜로 이 미수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남편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화한다고 남편이 들어가는 걸 보고 거기에서 다짜고짜로 들어와 가지고 흉기도 아니고 무조건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상당히 지리감이 있는 것으로 저는 봐요. 아주 그 멀리 떨어진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범행을 하고 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 좀 저는 어디에다가 좀 방점을 두고 싶으냐면 예. 빨간 차량을 탄 사람을 세 사람을 골랐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2006년이면 그 당시에 뭐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이런 영화가 상당히 그냥 그 많이 알려져 있던 때거든요. 예. 실제로는 이게 그 그 당시에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영화로 좀 각색이 돼서 그렇지 실제로 뭐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만 그 대상을 한 건 아니거든요. 영화에서는 그랬죠. 영화에서는 그랬죠. 예. 근데 실제는 안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그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가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갖다가 보고 뭔가 착안을 해가지고 자기도 나름대로 그것을 좀 모방을 한 것은 아닐까. 아주 그 우연하게도 차량이 세 개가 전부 다 빨간색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본인이 연쇄살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노력을 한 그런 부분 같이 보이는데 아까 우리 그 저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이상한 머리카락을 하나 수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경찰이 그걸 갖고 있으면 앞으로 또 어떤 다른 사건과 연관돼 가지고 DNA 분석으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뭐 강원경찰청 이 담당 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자연 기자가 이 강원지방청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사건 해결에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17년 이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 17년 전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담당자께서는 내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난 잘 모른다. 오전에 협조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또 전화하냐 하셨다고 해요. 자, 공사가 다망하신 바쁘신 분들 귀찮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